네, 저희 제2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개정세법 2020 특강이고요. 특강을 뵙고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회차에서는 국세징수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국세징수법에서 개정 내용 중에 가장 큰 건 첫 번째는 지금 드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가장 큰 게 이제 가산금에 대한 제도가 폐지가 된 게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납부기한, 고지서 이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이제 3%의 가산금이 붙었죠. 그게 이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관이 됐다.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명심을 하시면서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개정사항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을 수정을 했는데 편집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이라면 과거에 존재하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어떤 제도입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듯이 납세의 과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조세와 관련해서. 그분들은 이제 고액상습 체납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공익을 저해한 의도 또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통해서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가 이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였습니다. 네, 그 부분만으로 이제 부족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납부율이 그렇게 높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의 신체 자유를 좀 제한하자. 그래서 생긴 제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시 신청 제도가 됩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해야 되고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을 경과해야 되고 체납세의 각기가 1억이라는 부분이 개정안으로 갔었는데 국회 이제 통과 과정에서 2억 이상으로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억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됩니까? 헌법상 신체의 자유, 헌법 12조의 규정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감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 절차를 따라야 되도록 규정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까요? 그래서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감치를 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감치를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서 그 억울함을 억울한지 안 한지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 내용들이 이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들어왔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납에 따른 압류유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를 좀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압류를 하게 될 때 압류유산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있죠. 압류유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체납자 또 세무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규정이에요. 근데 압류 대상 자산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그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에 개입을 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각 재산을 평가한 감정인도 이제는 체납자의 압류 유산에 대해서 공매 등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 압류 금지사항이 되겠죠.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과세관청의 행정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개정이 됐죠. 왜냐하면 최저임금 또 이제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 이런 취지 때문에 그랬는데요. 절대적 압류 금지 사항으로 예금하고 적금 또 급여 채권에 대해서 총 185만 원까지는 절대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계좌별 잔액이니까요. 예금하고 적금 또 급여 채권만 해당된다.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하고 적금 또 급여 채권에 한정해서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국세징수법에서 개정된 내용 전체적으로 뭐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까지가 이제 국세징수법이 되니까요. 한 3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신설이 됐다. 그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법관이 결정을 하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규정을 뒀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부분은 체납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의 매각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한 감정인이 추가가 됐다. 이 부분 정리하시고 또 예금하고 적금 또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가 없다. 얘를 절대적 압류 금지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지만 저희가 세목별로 하는 게 맞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